이번에는 기존에 작성하던 플러터 앱을 계속해서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러터 공식 홈페이지에 와 있고요. 기존에 첫 번째 앱을 만들었었죠. 플러터를 이용을 해서. 자, 지금부터 그 앱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플러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Started 클릭을 하시고요. Write Your First App 클릭을 하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스텝 1이죠. Create the Starter Flutter App. 자, 첫 번째 앱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간단하게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해서 이런 화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iOS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네. 그림이 나와 있고요. 마테리얼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된 앱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네. 어떤 관찰, 관측, 후기죠. 네. 그래서 마테리얼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글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디자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아이콘 같은 거나 배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쁘게 하는 법, 색깔 같은 거 어떻게 써라, 그죠? 네, 이런 거를 제시하는 가이드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적용을 한 앱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고요. 메인 함수에는 이런 화살표, 그죠? 소스 코드를 간단하게 보시면 그 메인이죠. 함수의 시작점, 프로그램 시작점입니다. 시작되자마자 이런 화살표 기호가 나와요. 그죠? 이런 블럭으로 보통 감싸는데 다트에서 제공하는 문법이죠. 한 줄, 딱 한 줄만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는 굳이 저렇게 블럭으로 감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 기호를 쓰고 리턴, 리턴을 해도 되고요. 지금은 보이드인데 네. 한 줄 소스, 구현체가 한 줄일 때는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문법이 제공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설명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스텝 2로 와서 이번에 저희가 할 일은 외부 패키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English 워즈라는 그런 패키지를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요거를 마우스 휠로 클릭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pub.dev라는 사이트 안에 그 패키지와 버전명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용법, 그죠? 패키지명, 사용법 이런 식으로 써라. 기능과 버그, 그죠? 여기 이슈 트래커에 버그가 있으면 알려줘라. 자, 여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GitHub에서 어떤 관리하고 있는 지금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트 코드를 이용을 해서 어떤 편리한 기능들을 다 작성을 해 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코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이 작성된 이 코드를 함수를 실행을 해서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어떤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 잘해보자, 그죠? 서로 도우면서 무료로 서로 개발을 잘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들을 많이 알고 사용법을 많이 숙지하고 있으면은 앱을 만들 때 그만큼 편하고 빠르게 강력한 기능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pub.dev 요 사이트가 플러터 그 패키지들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는데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보통 찾을 때는 여기 패키지명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 직접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구글에서 잉글리시 워드 어떤 잉글리시 단어에 대한 그런 패키지가 없을까?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구글에서 다 찾아주죠. 이렇게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게 구글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결과기 때문에 보통 첫 번째 패키지가 있으면 가장 좋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 패키지를 찾아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패키지를 쓸 거예요. 자, 요거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번에 작성을 해뒀던 프로젝트죠. 저는 플러터 프로젝트에 마이 앱이라는 폴더에 기존 앱을 작성을 해뒀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렸죠. 지금 뭐 소스 분석을 하고 있고요. 좀 기다리면 될 거고요. 자, 기다리는 동안 그럼 저 패키지들이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pubspec.뭐 yaml 그런 파일이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요 파일인데요. 자, 뭐 설명이 길게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설명을 드렸죠. 키랑 밸류 식으로 키 밸류 형태로 그 갱을 그 구분자로 해서 여러 가지 키 밸류들이 있고요. 이런 초록색 글씨는 그냥 설명 문구죠. 네, 실제로 프로그램이 뭐 빌드될 때나 적용되는 그런 코딩이 아니라 설명 문구입니다. 저희는 dependencies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계속해서 이 라인에 맞춰서 그죠? 보시면 라인이 있죠? 네, 이런 라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페이스 2번 그죠? 자,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라는 거죠. 복사를 해서 붙여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S 저장이죠. 저장 단축키 누르시면 자동으로 그 패키지가 적용이 됩니다. 네,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끄시고 이 프로젝트 어디서든 저 패키지 관련 변수와 함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알아서 해줬는데 자신이 좀 수동으로 뭐 이런 개발 툴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하실 때는 flutter pub.get 이 명령어를 직접 지금 터미널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직접 쓰셔도 돼요. 자, 저희는 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 기능을 쓰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main.dat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네, 여기 간단하게 소스 분석을 해볼게요. 처음에 임포트죠. 네, 어떤 외부 파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파일에 있는 변수와 함수들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플러터 패키지라는 material.dat 네, 이 파일에 있는 함수와 변수들 다 사용할 수 있게 임포트 먼저 시켰고요. 프로그램 시작점 메인 함수에서 run app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했네요. 자, 요거는 뭐 material.dat나 어디에 F12를 누르시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binding.dat에 있네요. 네, 또 뭐 플러터 안에 저 안에 또 뭐가 있겠죠. 네, 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함수를 실행을 했다는 거. 그리고 myApp이라는 클래스를 파라미터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함수인지 클래스인지 쉽게 아는 방법은 그죠? 여기 이름이 첫 자리가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뭐 개발 툴 사용하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죠. 노란색은 메소드다, 함수다. 초록색은 클래스다. 이렇게 아실 수도 있고요. 첫 자리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소문자 이름 명령 규칙을 관습에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이클래스를 넘겼으니까 마이클래스는 또 뭐냐면 스테이트레스 위젯 이것도 플러터가 제공해주는 클래스죠. 네, 상태가 없는 위젯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젯이라는 클래스를 또 상속을 받은 스테이트레스 위젯이고요. 나중엔 스테이트풀 위젯이라고 해서 상태가 있는 위젯도 있습니다. 스테이트레스 위젯, 스테이트풀 위젯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트레스 위젯이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성능이 좋습니다. 스테이트풀 위젯보다. 대신에
성능이 안 좋으면 그만큼 또 기능이 많겠죠. 그래서 스테이트레스 위젯이나 스테이트풀 위젯이나 어떤 걸 사용할지는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걸 상속받았기 때문에 요 클래스에 있는 변수와 함수를 그대로 마이 앱에서 이어받았겠죠. 마이 앱은 지금 엄청 기능이 많고 좀 커진 클래스가 됐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빌드라는 메소드만 오버라이드 키워드가 있죠. 요 스테이트레스 위젯의 빌드 메소드만 재정의해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골라 쓰겠다. 네, 그렇게 해서 빌드 메소드만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턴은 위젯이고요. 요거는 상위 클래스에서 다 정의가 된 거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요. 그래서 위젯이란 클래스를 리턴을 해줘야 저 플러터에서 알아서 돌아가면서 요거를 호출을 알아서 할 건데요. 네, 요 위젯 클래스를 리턴 받은 걸로 자기가 알아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이 위젯이란 클래스를 잘 전달만 해주면 저희가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빌드라는 메소드 안에 빌드 컨텍스트라는 컨텍스트가 있죠. 이 컨텍스트의 영어 사전의 뜻을 보면 문맥이라는 뜻인데요. 요건 약간 뭐 딱히 뭐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뭐 어떤 빌드, 그죠? 빌드에 관한 정보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빌드라는 거는 뭐 그죠? 이런 위젯 이런 만드는, 그죠? 위젯이라는 거는 어떤 화면에 대한 그 버튼이라든지 플러터에 있는 모든 그런 텍스트라든지 화면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대부분 다 위젯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위젯을 만드는 어떤 정보들이 이 콘텍스트에 담겨 있다. 그래서 지금은 콘텍스트를 요 블록 안에서 사용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뭐 요걸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콘텍스트 점 찍으면 굉장히 좀 많이 여러 개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 꺼내시면 돼요. 아니면 뭐 파라미터로 전달도 가능하고요. 네, 일단은 컨텍스트라는 거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턴을 하는데요. 이 마테리얼 앱이라는 또 클래스를 리턴을 합니다. 자, 우선은 요거를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디버그에서 스타트 디버깅, 네, 요걸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저희가 만들어 놨던 에뮬레이터에 스타트 픽셀 2, 요 에뮬레이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됐고요. 왼쪽으로 한번 붙여서 네, 이렇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실행이 완료됐죠? 자, 보시면 마테리얼 앱이라는 거는 이 전체, 이 앱 전체를 나타내는 어떤 클래스고요. 클래스를 생성자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생성자거든요. 근데 좀 독특하죠. 이렇게 타이틀이나 이름 같은 거를 전달을 해 줬습니다. F12로 한번 생성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죠. 이게 생성자가 있고요. 지금 뭐 콘스트 생성자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뭐 그 컴파일 시간에 좀 더 성능을 단축시켜주는 생성자다, 그런 키워드다 정도로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생성자 문법에 좀 독특하게 원래는 이런 물결 괄호가 없었는데 물결 괄호를 줬죠. 요거는 어떤 선택적인 생성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키들이 굉장히 파라미터로 많죠. 근데 이런 물결로 묶으면 이런 파라미터를 전부 다 전달할 필요가 없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전달을 해주면 된다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닫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그 괄호 안에 있는 그 키들을 자기가 원하는 그 값들만 선택해서 클론으로 구분자를 해서 밸류를 주고요. 쉼표로 이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Welcome to Flutter 이런 식으로 줬고요. 마테리얼 앱이라는 어떤 그런 앱이라는 클래스의 타이틀이고요. 요거는 홈이죠. 홈부터 스캐폴드라는 게 요 앱
요 앱을 실제로 나타내는 게 이제 스캐폴드고요. 스캐폴드 안에 앱바가 있죠. 앱바가 이제 요겁니다. 네, 앱바가 요거고 바디는 요 아랫부분. 네, 어떤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앱바는 또 앱바라는 클래스를 어떤 앱바인지 그 앱바라는 클래스가 있죠. 네, 그거를 또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타이틀. 요 타이틀이 실제 요 타이틀이죠. 그 플러터. 그래서 요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하고 컨트롤 S 누르면 네, 자동으로 바뀌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자, 그리고 바디는 센터. 센터라는 클래스로 줬어요. 센터라는 클래스는 어떤 그 안에 있는 child가 있죠. child는 그 자식, 그 센터 그 안에 child라는 그 어떤 키죠. 네, child라는 그 키를 거기에 텍스트를 전달을 했고요. 그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하게 만드는 그런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간단하게 저희가 만든 앱을 분석을 해 봤고요. 네, 이런 것들, 텍스트, 뭐, 센터, 스캐폴드,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터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클래스들이죠. 계속 사용을 하면은 눈에 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암기를 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어야 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 머릿속에서 구상이 되고, 네,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튜토리얼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익혀가면서 점점 숙지하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추가를 했었던 그 라이브러리를 한번 추가를 해 볼 텐데요. 일단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풋 문을 써야 돼요. 좀 이렇게 많죠? 그 글씨가 길기 때문에 오타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저렇게 뭐 굳이 선언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바로 쓰면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사용하려고 하는데 에러가 나죠. 그래서 컨트롤 점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인풋을 하라고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자, 자동으로 인풋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자동 인풋 기능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고 오타 날 일도 없고, 네, 좋겠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센터가 있는데요. 헬로 월드를 워드페어 점 as pascal case라는 걸로 호출을 하라고 나오네요. 네, 이걸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저대로 실행을 해보고요. 이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해봤고요. 자, 보시면 어떤 랜덤 글자가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했죠. 네. 지금 자, 랜덤 글자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S를 하면 새로 고침이 되는데요. 리로드 되는 겁니다. 계속 바뀔 때마다 랜덤 글자가 출력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저 라이브러리가 제공을 해주는 기능이죠. 자, 간단하게 보면 wordpair.random 해서 final 자, wordpair라는 클래스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랜덤 글자를 계속해서 추출을 하는 겁니다. 랜덤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안에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저희가 알 필요가 없겠죠. 그냥 뭐가 튀어나온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s 뭐 파스칼 스트링 파스칼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파스칼이라는 거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각각의 문자를 그 단어들이 조합이 되겠죠. 뭐 굿푸드 하면은 굿이라는 단어와 푸드라는 단어가 있죠. 그 두 단어가 결합이 된 건데 그 단어가 결합이 될 때마다 그 단어를 공백이 아니라 대문자로 표시를 하겠다. 스트림 렌스라는 게 S도 대문자, L도 대문자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나타내는 것을 첫 자리를
파스칼 케이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랜덤이 잘 출력된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핫 리로드 나오죠? 저희가 컨트롤 S로 계속해서 글자를 바꾼 거 말하는 겁니다. 네, 글자가 잘 바뀐다.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그 기능을 사용을 해 봤어요. 네, 이번에는 스테이트풀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트풀 위젯과 스테이트레스 위젯, 네, 둘 다 화면을 표시하는 위젯인데요. 자, 여기 설명을 보시면 스테이트레스 위젯은 이뮤터블이다 해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모든 그 프로퍼티, 변수 같은 것들이죠. 속성값, 변수값은 변할 수 없다. 모든 value는 파이널이다. 파이널이라는 뜻은 변할 수 없는 그런 변수 키워드고요. 자, 그래서 한번 세팅을 하면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텍스트 같은 것들 있죠. 여기 에뮬레이터 지금 꺼져 있는데 그 앱 안에 텍스트들이 있죠. 그게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라든지 그렇게 액션이 취해졌을 때 변수가 계속해서 그 텍스트 값들이 바뀌어야 한다. 그럴 때는 스테이트풀 위젯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작성했던 스테이트레스 위젯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빠른 그런 성능은 갖고 있지만 기능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네, 변하는 화면에는 스테이트풀 위젯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스테이트 클래스를 정의를 하네요. 동일하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에러가 뜨죠. 잠시 무시하고요. 자, 스테이트 클래스에 더불어서 그 아래에 또 자, 이런 랜덤 워즈라는 스테이트풀 위젯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랜덤 워즈 스테이트. 자, 이거를 한번 컨트롤 점을 눌러서 오버라이딩 해라. 그렇죠? 이 빌드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라고 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필수로 네, 구현을 해줘야 되는 메소드로 정의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스테이트 클래스에. 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일단 다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제에 다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죠. 자, 그래서 스테이트 그 클래스 네, 요거를 상속을 받은 랜덤 어즈 스테이트라는 게 있고요. 요 스테이트풀 위젯이죠. 저희가 정말로 사용하려는 위젯이고요. 그거를 상속받은 랜덤 어즈라는 위젯이 있습니다. 자, 랜덤 어즈는 이런 크레이트 스테이트라는 그죠? 플러터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요거는 뭐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태가 됐을 때 플러터가 임의로 정한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때 요거를 호출을 할 거니까 여기에 맞는 값을 여기 맞는 함수 구현체에 어떤 스테이트인지 그것을 리턴을 하도록 구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 스테이트를 리턴을 합니다. 그 스테이트가 바로 저희가 정의한 클래스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테이트풀 위젯을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클래스를 두 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 좀 더 번거롭죠. 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뉴얼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랜덤워즈라는 그런 스테이트 안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빌드죠. 예, 동일하죠. 스테이트레스에도 빌드라는 게 있었죠. 이때는 그냥 직접 빌드라는 메소드를 그 스테이트레스 위젯 안에 선언을 했는데 저희는 스테이트풀 위젯은 그쵸? 스테이트 안에 빌드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하죠. 하는 일이 저희가 가져왔던 임포트 시킨 그런 영어 단어죠. English Words라는 그런 다트 파일 라이브러리에 있는 워즈 페어의 랜덤 값을 이런 파이널 키워드를 이용해서 어떤 타입이겠죠. 네, 워드 페어라는 그런 타입을 이 값은 이제 바뀌지가 않죠. 워드 페어
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해도 네. 자, 뭐 오브젝트는 아니고요. 자, 뭐 어떤 값을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값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건 파이널 키워드이기 때문이죠. 네. 자, 됐고요. 그래서 리턴하는 거죠. 어차피 저희가 기존에 작성을 했었던 그 텍스트를 이번에는 스테이트 안에서 직접 만들어서 그 텍스트 클래스이자 위젯이죠. 네. 이것도 위젯입니다. 따라가 보면 네. 텍스트 위젯을 리턴을 하는 식으로 스테이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죠. 자, 여기 빨간불로 나와 있죠. 네, 기존 스테이트레스 위젯에서 자, 요런 코드를 지우고 빨간 줄 지우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요.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F5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하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죠? 자, 보시면 그 기존과 달라진 점이 여기 기존에는 텍스트를 직접 생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랜덤 워즈라는 스테이트풀 위젯이죠. 자, 텍스트도 위젯이고 랜덤 워즈도 스테이트풀 위젯, 이것도 결국 위젯입니다. 동일한 위젯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이상이 없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그 스테이트풀 위젯을 생성을 해줘서 이 빌드라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스테이트풀 위젯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뭐 버튼 같은 것을 두어서 그걸 누를 때마다 이런 빌드를 다시 호출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스테이트레스 위젯이라면 이 텍스트가 변경이 되지 않거든요. 네, 스테이트레스 위젯은 변경이 되지가 않는데 이런 스테이트풀 위젯을 대신 사용하게 되면 텍스트가 잘 변경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하지만 화면상 볼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스테이트레스인지 스테이트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능상으로 동일하다는 거, 네, 그거를 좀 확인해 주려는 그런 예제인 것 같습니다. 네.